네,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영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의학교육과 북한 이탈 주민 의사 선생님들의 보건의료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북한의 의학교육, 의과대학에 조금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교육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5년 동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탈북했던 북한 이탈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북한과 한국의 의학교육을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이탈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의료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보조하거나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과 북한의 의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의예과 2년, 의학과 2년, 동일기관에서 6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일부 대학에서 학사 4년, 의전원 4년의 의전원 체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북한에서는 의학과 4년에서 4.5년, 졸업실습 0.5년 해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11개의 지금 의과대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의학부나 고려의학부로 입학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에서 한 10년 정도 군대에 재직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예과 과정이 운영되면서 따로 입학하는 통로가 있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약간 좀 다른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것은 의학전문학교라고 해서 3.5년에서 4년 정도의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준의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호담당 의사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6년 동안 매년 2회, 회당 21일의 통신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면허 취득 시험을 좀 보시면 우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에 하나요 면허 취득 시험으로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없는 대신에 면담을 통해 얻은 바로는 졸업 시험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에서 졸업생들은 6급으로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턴 1년, 수련이 3, 4년 과정 후에 전문의 과정에 이렇게 하는 거에 비교해서 북한에서는 6급으로 된 뒤에 이제 배치받은 의료기관에서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만 인정을 받고 있지 전문의 자격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 후가 6급이고요. 그 뒤에 3년마다 이제 급수 시험을 보면서 승진과 유지를 결정하는 게 있다고 하고요. 실제 6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는 그것들은 크게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명예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좀 정치적인 면도 많이 반영되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반영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6급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2016년도 이후에 3년 수련한 후에 6급으로 되는 걸, 3년 수련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전문의 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6급으로 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것도 좀 더블 체크가 좀 필요한데요. 기존에 5.5년 정도에 있었던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4.5년으로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재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와 의학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비교해 보면 랩이나 영상기기를 활용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북한에서는 신체 진찰에 보다 집중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내과 진단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그 교육 내용의 시간이나 그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의과대학이 의과대학으로서 그 이제 좋은 대학이다, 마땅한 대학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평가 인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료 인문학 교육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료인문학을 예과 때부터 혹은 이제 본과 1학년 때부터 이제 6년제로 이렇게 그 강화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체제 관련한 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체제 관련한 사상 교육이 있고요. 이 밖에도 정신과학, 통계, 의료 법규, 응급의학, 가정의학 등이 이제 우리 필수 교육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군진의학, 동신배합 이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자료와 이제 면담 이제 가지고 있는 문헌 자료와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 상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좀 특이하게 있는 준이의 통신 과정 이 부분은 교육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오신 선생님들을 이제 면담이나 이제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과정들을 통해 보면 임상 경력과 졸업 경로에 따라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은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그 과정들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응시 자격 심사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전에 응시 자격 인정 심사라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것은 국시원에서 국가시험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국내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구성된 면접위원 5인이 이탈하신 선생님들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활동 내용 사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전문 지식, 그다음에 업무 수행에 대한 임상 지식을 면담 형식으로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제 뭐 1시간 이내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 자격의 인정 심사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 학생들하고 동일한 자격으로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응시 자격 인정 심사, 그러니까 이 심사를 신청한 분들은 북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력은 인정된 분들입니다. 신청한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인정과 불인정한 케이스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년도와 21년도는 이제 상황이 조금 급박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그렇게 응시 자격 인정 심사의 합격률, 인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2018년도부터 응시 자격 인정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 교육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의 40개 의과대학 졸업생들도 졸업 예정생들도 이제 교육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이제 합격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붙지만 그 붙는 과정에서 시험은 시험인지라 시험에 대한 준비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 그리고 시험은 우리 실기 시험이 10개 정도 보게 되는데 모형도 필요하고 이제 그 체제나 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을 한 내용은 이제 각 대학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별 대학마다 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여 이제 지원을 하면서 지원하면서 이제 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지원자들의 내용들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러면서 필기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실기시험 모의고사를 보는데 잠깐 자료를 가져온 내용들은 실제로 오신 선생님들의 필기시험, 그다음에 술기시험 내용의 성취도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지원 후의 현황인데요. 5분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셔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수련 과정에 있거나 이제 봉직 과정에 계시고요. 지금 올해 5분이 응시를 하셨고 이제 제가 파악하는 한도 내에서는 2분이 지금 실기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기회는 2번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도 같이 응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이제 대학이 저희 대학인지라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하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조금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응시 자격 인정 심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 인정하는 그 율도 좀 낮거든요. 그걸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재교육을 요청하거나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과대학의 사회적 청구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이제 고민이 서게 됩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 국내에서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고, 평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혹은 평가 인증에 평가되지 않으면, 불인증을 받으면 1차 위반으로 모집 정지가 되고 혹은 2차 위반으로는 폐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굉장히 질 높은 의학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프로그램과 의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게 법적인 제한이 있고, 법적인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의과대학이 아주 굉장히 많은 재원과 자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제 교육학 전공자들이 포함을 해서 교육 평가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현재 지금 이제 의료의 질로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 의과대학의 그 교육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이렇게 국내 의과대학 수준의 어느 정도인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부분은 충분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거라는 그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현재 엄격하게 질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동일하게 북한의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환경을 다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준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건 당위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한국의과대학 입시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의도 많은 반면에 또 예민한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동일하게 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문제, 혹은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편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서 약간의 이제 이것이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논란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응시 자격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시원에서 아까 이윤성 원장님이도 말씀하셨지만 응시 자격에 대한 인정 면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응시 자격을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응시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게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보고 응시 자격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또 다른 학습이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과정인데 이것들이 이제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 자격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게 횟수 제한이 없는 게 과연 맞는가? 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나 우리 남한의 환경에, 우리나라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기회가 줄 수 있으나, 응시 자격 심사를 4회, 5회, 5년째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 응시 자격 심사가 지금 201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요. 15년, 16년, 이제 17년도에 이제 계속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응시 자격 심사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번쯤 안 된 후에 그 다음쯤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계속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의 의과대학 교육과 북한을 이탈하신 선생님들의 수용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이제 예비 시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언론이나 의료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적격한 그다음에 그 의과대학 졸업자들의 국내 예비시험,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제한하자라는 여론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일 경우에만 자격 인정 심사랑 다르게 예비 시험을 봅니다. 1차 필기 시험, 2차 실기 시험 보고요. 물론 한국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의 합격률이 약 10%에서 30% 정도 매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도 낮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북한 의과대학 졸업자들도 예비 시험의 형태로 차라리 인정 심사가 아니라 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에 의해 북한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사람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외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데요. 이제 2018년도 이후에 파악하고 있는 바로 면허 취득 후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반 이상이 바로 취업을 하십니다. 수련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실제로는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했으나 국내 의과대학의 시스템이나 의료 전달 시스템을 수련의 과정에서 누군가 옆에서 코칭하고 누군가 지도하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이탈하신 선생님들의 대부분 70년대생 이제 뭐 80년대생까지가 있는데 중장년층이다 보니 그동안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고 바로 면허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이해가 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복시에 이제 분명히 이제 전문가로서 했던 전공이 있는데 전공과 연계가 부족한 형편으로 요양근무가 이제 다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실제 이제 국내에서 의사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전공 역량도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방안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생년월일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생년월일을 좀 파악하려고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생년월일 보시면 60년대부터 지금 제일 젊은 분이 80년대 초반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령이나 생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적인 경험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비롯해서 치과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전체 인원을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하나의 사례고요.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지금 준비해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얘기들까지 끌어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한국 사회의 이제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 직업성 프로페셔널리즘을 어떻게 재교육할 건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이제 논의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위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해당 직역에서, 그러니까 의사 직역에서 그분들을 동일한 그 동료로서 수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지금은 소수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조금 더 이게 축적이 되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론화돼서 그걸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슈들이 문제로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국 의과대학 포함해서 오늘 지금 우리 학회까지 보건의료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의학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거로 믿습니다. 사회적 책무성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북한 이탈하신 의사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통일의학으로 이행하는데 어떠한 징검다리로 쓰일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